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후반부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50분 동안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저와 45분 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과 기관에서 인적자원 개발 HRD 컨설턴트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HRD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직업의 명칭은 인사교육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교육팀에 속해져 있으면서 직원들의 채용과 평가와 그리고 교육을 훈련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올해로 1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 그리 길지 않은 약 한 7년의 시간들을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제 역할을 필요로 하는 여러 기업이나 기관 혹은 또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또 직접 또 필요한 교육들을 기획하고 훈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인사팀 업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대상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획들이나 혹은 교육들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고요. 바로 오늘의 그 교육이 또 그 중에 하나가 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얼만큼 준비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는 제가 굳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이미 여러 번 작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이기 때문에 또 경력직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강의 시간에 녹여보거나 혹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입사지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합쳐서 입사지원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력서가 하는 역할과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른데요. 이력서에 대한 이 역할은 이 사람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이 정량적인 평가라는 건 명확한 숫자나 기준이나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의 개수가 몇 개이고 혹은 성적이 몇 점이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그 수료나 교육에 대한 경험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런 정확하게 숫자나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이력서에 담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다 담을 수 없는 그것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정성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성적인 내용들을 바로 자기소개서에 넣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적었던 내용들을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상황이나 경험들이나 개인의 생각들이나 혹은 깨달음 등을 넣어서 작성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혹은 이력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아예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진 내용들을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평가를 하느냐, 보통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기초 문법 역량 같은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입사지원서 중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이 회사와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거나 또 활용되어지진 않습니다. 즉 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회사와 얼마나 잘 적합하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즉 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자기소개서 안에 최대한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실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무관하게 그냥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중 가장 좋은 것들로만 구성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역량이 실제로 그 직업과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다면 그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소개서 상에서의 점수는 좋게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릴까 해요. 저는 교육 담당 업무를 이제 18년째 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 잠깐 1년 정도 좀 전혀 다른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을 아주 오래전에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항공사 승무원을 지원할 때와 그리고 제가 교육팀의 인사교육 담당자로 직무를 지원했을 때 제 자기소개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만약에 두 가지 꼽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가진 장점 두 가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서비스업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비스업에 대한 그 풍부한 경험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서비스업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역량은 제 스피치 역량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아주 우수하게 엄청난 달변가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성장을 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말을 그래도 잘 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다면 내가 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교육 업무를 또 진행을 하게 된 계기도 분명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스피치 역량은 저의 우수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 역량과 스피치 역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승무원을 지원할 땐 저는 저의 서비스 역량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란 직업 자체가 스피치 역량을 아주 우수하게 요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지만 제 직업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역량이라고 판단되어질 때에는 그것을 자기소개서 항목에 넣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교육팀 업무를 지원할 때마다 제가 늘 적었던 내용은 저의 스피치 역량이었어요. 대신에 제 서비스업에 대한 경험들은 굉장히 축소되어지거나 때로는 전혀 자기소개서 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육팀 담당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피치 역량인데, 그 스피치 역량은 중요하니까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스킬들은 교육팀 담당자로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높은 역량이라 할지라도 제외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강점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들 중에 내가 지원하는 그 직업,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의 연관성이 높은 강점들만 뽑아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고 자기소개서의 작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A4 용지 같은 것들을 지금 혹시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혹은 뭐 메모장 혹은 컴퓨터 화면도 좋습니다. 메모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메모냐면, 일단 첫 번째 적어야 될 부분은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을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직 문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나 역량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역량을 쓸 수 있을지 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A라는 직업을 지원하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직업이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지금 직업을 여러 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NCS 사이트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NCS 사이트는 앞 시간에서도 NCS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겠지만 여러분들 검색창에 NCS라고 쳐보시면 그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 뜨게 되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요. 그 직업들마다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엄청난 양의 문서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후반부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직업을 찾으시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들, 정리되어져 있는 역량들을 쭉 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체크하시면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명칭을 제가 좀 임의적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소개서엔 각각의 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장과정, 성격의 장점, 단점,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항목을 이야기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혹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일과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그것이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형태의 질문 형태로 되어져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항목들을 그것이 성장과정이라고 이렇게 그냥 단어로 나와 있든 아니면 문장으로 나와 있든 이걸 지금부터 자기소개서의 항목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써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항목당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의 역량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분량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한 항목당 한두 가지의 역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항목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하나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직업 가치 역량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무 역량 두 가지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무 역량 한 가지를 쓰셔도 분량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항목당 한두 가지의 역량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왜 한두 가지의 역량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자기소개서는요, 자유양식이 있고 회사가 정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유양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분량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회사가 정한 양식 같은 경우는 보통 글자의 수나 바이트의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유양식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의 분량을 A4 용지 2장에서
3장 정도 작성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보통 한 장당 분량의 수가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글자의 크기를 보편적으로 11포인트 정도로 작성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11포인트 중간에 또 문단을 띄우고 또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한 대제목들을 쓰는 부분들은 보통 18포인트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늠해서 실제적으로 한 장당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대략 1000자에서 1500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전체적인 분량의 수는 1600자입니다. 이제 1600자인데 제가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중간에 또 문단을 띄우는 것, 그리고 글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0자에서 1500자가 한 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의 항목을 1000자나 1500자로 구성하셔도 되지만 이 1000자라고 이야기 되어지면 보통 줄의 수로 따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약 한 20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4 용지 한 3분의 2 정도, 그리 적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보편적으로는 한 장에 2가지의 항목, 즉 한 항목당 적게는 500자에서 조금 많게는 700자 정도까지 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00자에서 1000자 정도, 요 사이 한 항목당 한 500자 정도 기준. 그럼 이제 우리가 기업 자기소개서 한번 양식으로 가볼까요?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트로 정한 것들도 있고 글자의 수로 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글자의 수로 좀 환산을 해보면 보통은 한 항목당 600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들입니다. 물론 예외로 어떤 회사들은 400자로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1500자를 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한 항목당의 바이트가 한 500자 내외, 600자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양식을 내든 혹은 회사에 있는 양식 그대로 내든 보통 한 항목당 내가 한 400, 500자 정도는 최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400자, 500자가 되어졌을 때 이 최소 분량 400자, 500자는 줄로 따지게 되면 미처 채 10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짧은 10줄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4개, 5개까지 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한 10줄을 다 자기의 강점만 읊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성이 있고요. 자존감이 높고요. 건강하고요. 그리고 교육관계가 좋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성실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문장들로 줄줄줄 쓰는 것만으로 10줄로 가능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는 항목마다 자기의 역량을 주장하는 구성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구성의 특징상 자기의 강점을 주장하고 그 주장되어진 강점을 밑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 근거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500자 기준으로 보통은 하나의 강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분량적으로 가장 성공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줄에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직무 강점이나 혹은 직업 기초 강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단 부분에 길게 작성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00~500자 기준으로 한 8줄에서 10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강점을 주장하는 줄은 보통 한 줄에서 2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3줄까지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 글자의 수가 한 항목당 1000자, 1500자, 2000자가 된다 할지라도 처음 도입 부분에 본인의 강점을 3줄 이상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불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이나 2줄 정도 이내로 내 강점을 주장했다라는 거고요. 그 주장되어진 내 강점들을 밑에 나머지의 대부분의 분량들을 통해서 그걸 설득시키는, 그걸 읽는 면접관이 이걸 보고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4줄에서 6줄 이상 정도는
그거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능력에 대한 기여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모든 항목마다 기여도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기여도를 작성할 수 있는데 보통 그 기여도의 아주 적절한 양은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면 충분하다. 좀 많이 되어지면 한 세 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기억하실 것은 1번과 2번은 모든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조, 내용이지만 3번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첫 줄에 내 강점 A를 하나 썼고요. 그 강점에 대한 증명을 밑에 쭉 한 다음에 내가 위에서 증명하고 주장한 내 강점 A가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내가 지원하는 이 업무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쓰는 것이 마지막 기여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이 기여도가 작성이 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선택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구성입니다. 반드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고 선택적으로 기여도를 작성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항목별 3단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다수의 모든 항목들은 다 이 구성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과정도 이 구성으로 쓰는 거고요. 성격의 장점도 이 구성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도 때로는 이 구성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든 항목들이 다 이 구성으로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장점이든 성장 과정이든 그 문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모든 항목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구조상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두 갈씩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소설이다. 보는 사람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즐겁고 재밌게 쓰면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면접관들은요. 근데 대다수의 면접관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소설이나 즐겁게 읽힐 수 있도록 써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설명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면접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아까 제가 두 가지 사항으로 국한된다고 말씀드렸죠.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이 지원자의 정보는 그 정보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정보인지,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보를 얻기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사실 면접관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뭐 서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문장들을 쓰고 뭔가 액작식 구성에 뭔가 소설처럼 시처럼 은유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면접관들 입장에선 아주 빠르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이 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자기소개서의 느낌은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써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상상하지 않고 읽게 하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첫 줄에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장점을 얘기할 겁니다 라고 두 갈씩으로 빵 하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두 갈씩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면접관들은 첫 줄에 있는 그 주장을 보고 그 다음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이 사람이 A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네. 그러면 밑에 그 증명 내용을 보고 얼마나 그것이 설득이 되는지, 내가 납득이 되는지 한번 읽어봐야겠군 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읽어보면 처음에 주장한 그 주장이 그 사람의 강점이 조금 납득이 되어진다. 다 해소가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지기 시작하면 이 자기소개서의 점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실 겁니다. 이런 평가들을 항목들마다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자기소개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두 가지는 이 직업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과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뽑아낸 다음 그 강점을 모든 항목마다 한두 개씩만 이야기한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항목당 그 주장할 때 구성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되어진 시간들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핵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충 감은 조금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제가 좀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기본형, 테마형, 그리고 자유형의 약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교생활 지원 동의 및 포부 등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양식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질 때에는 굳이 단점은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미리 단점을 좀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사에서 정한 양식이 있었을 때 그 양식 안에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개념으로 써보시라는 거지, 이걸 모든 자기소개서에 내가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곳에서까지 단점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기본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으면 뭐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느낌들이 있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테마형이 있고요. 자유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성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작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유형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항목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길게 에세이 형태로 쓰는 것들을 뜻합니다. 혹은 어떤 대기업들이나 어떤 기관들에서는 자기소개서의 항목 안에 기본형이나 테마형 플러스 자유형으로 묶어서 양식을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에세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사람의 직무 능력이나 그 사람의 회사에 대한 어떤 적합도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태도나 인문학적 지식, 혹은 그 사람이 직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태도를 물어보는 형태의 에세이를 쓰는 것이 이제 좀 더 많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이런 유형 안에 오늘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격, 우리 기본형,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교생활 지원 동기, 포부로 한번 이야기를 또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에는 내 강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강점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사전 작업이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NCS를 활용하면 좀 더 찾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그 NCS 사이트 활용법을 좀 잠깐 짚어드리고 나서 저희가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통 우리가 NCS는 두 가지를 더해서 NCS라고 합니다. 직무 역량, 직무 능력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직업과 무관하게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초 역량들,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는 소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초 소양들을 보통 10가지로 규정해서 NCS 사이트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면 윤리관, 애국심,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보통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두 가지를 더해서 NC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NCS 사이트에 아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보면 그냥 딱 대표 화면에 여러분들의 직업을 찾는 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검색창에다가 생각하시는 직업명을 적어보시면 그 해당 직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NCS 사이트에서 직업에 대한 정리가 지금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 일부 직업들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명 측으로 검색했는데 내 직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질 경우에는 그 안에 가면 또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한번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직업 명칭으로 유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검색어만 현재는 검색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직업 명칭을 좀 다양하게 부르는 방식들이 있다면 생각하는 직업 명칭이 A로 검색했을 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B로 검색했을 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역으로 분야별로 들어가서 본인의 해당 업무를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모든 직업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직무를 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능력단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일 겁니다. 이 능력단이라는 카테고리가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 단위의 파일들을 다 오픈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 직업들이 앞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이 능력 단위의 파일들을 다 일일이 오픈을 하다 보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보통 또 하나의 능력 단위당 또 세부 능력이라고 해서 또 한 3-4가지의 능력들이 또 있고요. 세부 능력당 보통 또 장수가 한 7장에서 뭐 20장 정도 되어지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의 직업 안에 능력 단위에 나오는 파일의 페이지의 수가 많게는 1000장에서 3000장 정도 분량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을 1차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지금 많이 좀 급하다, 좀 빨리 써서 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다 이해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되어질 때에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몇 가지를 어떻게 그럼 선택하느냐. 자, 능력 단위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직업마다 능력 단위가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 단위에서 오른쪽 옆에 수준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수준이라는 글자 밑에 숫자들이 적혀져 있고요. 2, 3, 4, 5, 6 이런 숫자들이 보일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직급의 업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신입사원의 숫자를 2, 3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단계에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업무가 축적이 되어지면 4, 5단계 정도가 되어지고요. 또 4단계에서 뭐 5단계 혹은 5단계에서 6단계를 넘어가는 이 단계마다 약 한 4, 5년 정도의 텀이 있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NCS에는 다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일단 딱 보시면은 수준상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지금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 3, 4에만 해당되어지는 항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일단 신입사원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될 업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2, 3단계 만약에 또 너무 많다 4까지 했더니 그러면 2, 3단계 혹은 근데 개수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되어지면 2, 3, 4단계 수준의 항목들을 뽑아내시면 그 항목이 바로 그 직무 역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뽑아진 직무 역량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역량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체크하시는 거죠. 체크한 다음 그 체크되어진 것이 예를 들어 5개가 있었다 라고 되어지면 이 5개를 각각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적절하게 배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마다
나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항목당 또 한두 가지의 강점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5개를 뽑았다면 성장 과정에 예를 들어 한 항목을 쓰고요. 그 성장 과정에 하나의 강점을 쓰고요. 성격의 장점에 하나의 강점을 쓰고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뭐 한두 가지의 강점을 쓰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나 포부에 또 한두 가지의 강점을 쓰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분배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업무들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구성해 놓은 것이고 그게 이제 연차별로 다 더해져 있는 것들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 보통 2, 3, 4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것들만 뽑으면 예를 들어 한 10개 중에 3, 4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3, 4개의 능력 단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2, 3, 4가지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평균적으로 3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2, 3, 4단계에 해당되어지는 능력 단위가 5개였었다 라고 가정하고 이 5개마다 각각 3개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총 15개의 능력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15개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거 대여섯 가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여섯 가지를 이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마다 한두 개씩만 이야기한다 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하는 대로 대여섯 가지의 직무 역량을 찾게 되면 사실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또 경험의 치가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환경이 또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막상 다 뽑아놓고 보니 2개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기소개서 항목에 들어갈 장점의 개수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남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선 그 부분에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은 직무 역량 중심으로 다 작성을 하시되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쓸 직무 역량이 없다면 후차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두 가지를 뽑아서 그걸 내 자기소개서의 빈 공간에 채워 넣는다라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보라고 이렇게 제가 성인들 대상으로 혹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보면 많은 경우 직업 기초 능력 위주로 처음에 작성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꽤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직무에 대한 분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직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들은 사실 직무 역량을 쓸래야 쓸 수가 없겠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아직 분야는 어느 정도 결정했지만 직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일단은 그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내고 싶다라고 되어진다면 이 NCS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 역량을 빠르게 찾아보시고 그래도 그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직업 기초 능력들로 내용을 채워 넣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직업 기초 능력으로만 작성되어진 자기소개서는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도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 기초 능력들 이 10가지 세부적으로 또 막 3, 4가지, 4, 5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다 합치게 되어지면 대략 한 58개 정도의 직업 기초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명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다 채우는 것이 저는 장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방식을 통해서 능력을 찾아내시면 분명 쓸 내용들이 생겨나시게 될 거라는 거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아진 내 능력들을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글로요. 그럼 증명하는 과정에는 내가 했었던 어떤 경험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들이나 내가 했었던 생각들이나 태도, 지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내가 주장한 내 강점을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통해서
증명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항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과정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이 항목별로 적혀져 있는 이런 문구, 뭐 성장과정, 성격의 장점, 단점,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있는 문구들은 아닙니다. 에세이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생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혹은 인생에서 가장 뭐 좋았던, 혹은 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즐거웠던 기억들. 결국 이 문장들도요, 표현은 다 달라 보이지만 묻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과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이나 이런 성격의 장단점 이런 단어들에 구애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내가 생각한 어떤 장점 하나를 쓰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씁니다. 그리고 이 완성되어진 문장을 어디다 넣으면 좋을지 재배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써놓고 보니까 이건 왠지 성격의 장점으로 보내면 될 것 같다. 그럼 거기다 보내시는 거고요. 이건 왠지 성장 과정에 왠지 맞는 것 같다 생각되어지시면 거기다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쓰고 나서 보니까 지원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되어지면 또 거기다가 쓰신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작성을 끝낸 다음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방식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도 어려우신 경우에는 좀 더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항목마다 기본적으로 강점을 쓰는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굳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품이나 인성이나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직업 선택의 동기를 쓰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품, 인성, 신념, 가치관 또는 직업 선택의 동기는 성장 과정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쓰셔도 괜찮지만 보통은 이 과정, 성장 과정 안에 이 내용들을 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고요. 보통 직업 선택의 동기를 지원 동기에다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또 지원 동기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지원 동기에는 회사 지원 동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쓸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또 다른 항목에다가 쓰기도 하는데, 그 항목들 중에서 그걸 이야기하기 가장 적절한 항목이 보통은 성장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장 과정 안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쓰시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걸 쓰되 다시 생각하셔야 될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확고한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늘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중에 내가 지원하는 이 직업과 연관도가 가장 높은 성품, 연관도가 가장 높은 인성, 연관도가 가장 높은 신념, 가치관 등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계도가 높는 직업과 회사와 관계도가 높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쓰시면 된다라고 되어지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자면, 직무나 뭐 전공을 선택하게 된 어떠한 일련의 사건이나 계기 같은 것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원 산업이나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유년 시절과 조금 더해서, 혹은 청소년 시절과 더해서, 혹은 성년 이후에 졸업하기 전까지의 시간들과 더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가족관계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 연관지어서 그 내용들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보통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막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영유아 시기부터 해서 한 청소년기 정도까지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장 과정의 기간은 그냥 지금 현재까지의 내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꼭 어린 시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성장시켰던 것들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경력자분들도 그냥 지금 내가 혹 40대, 50대, 60대라 하실지라도 그 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흥미도, 신념, 가치관, 태도 같은 것들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준비한 예시는 이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쓰면 안 되는 예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몇 년도 어디에서 몇 남 몇 여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분들이며 나는 어떠한 초중고를 나왔다는 자기소개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 이력서에 다 나와 있고요. 본인의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쓰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도 그냥 내 성격이 아니라 직무에 도움이 되어지는 성격 같은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선택적으로 쓰도록 되어져 있는데 단점을 쓰시게 될 경우에는 쓰신다면 이 단점을 내가 현재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좀 부족하다고 여긴다.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단점은 장점과는 다르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생활,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경험들, 공부, 지식 이런 것들을 쓰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자기소개서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지원 동기가 있는데요. 지원 동기는 많은 기업들의 그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회사가 지원 동기를 요구한다면 지원 동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쓴다라는 거. 회사 지원 동기를 내가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어질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지원 동기이고요. 회사 지원 동기를 면접관들이 묻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와 오래 일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보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이 정도라면 입사 후에 퇴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오래 잘 다닐 수 있다라는 근거를 기준으로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안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준 등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본다. 거리, 급여, 조직 문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 회사와 내가 맞았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회사를 지원한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써주시면 이것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근거로 보이냐면 이렇게 자기 기준이 명확해서 이 회사를 선택했다면 퇴사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원 동기는 굉장히 거창하고 멋진 문장 쓰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 다 마쳤고요. 시간이 한 47분 정도 지났습니다. 질문사항이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부족한 부분들은 세상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잘 받아보시면서 인생에서 몇 번 잊지 않는 시간들이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다가오는 가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